그 초기 인류,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문명, 그 4대 문명들 쭉 배워왔죠. 4대 문명 하면 먼저 어디 떠올리시면 돼요? 예,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그 서아시아 예, 지역에서 시작된 그 문명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예, 이집트 문명. 예.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두 강 어떤 강 떠올려야 되죠? 맞아요. 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있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하면 어느 강을 떠올려야 돼요? 예, 나일 강, 그쵸. 자, 그리고 인도 문명 하면 어느 강? 인더스 강을 떠올려야겠죠, 그쵸? 자, 근데 그 인더스 문명을 파괴한 거,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민, 누구죠? 아, 아리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인더스 문명을 다 파괴해버렸죠.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만들어졌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인도 문명에 이어서 마지막, 4대 문명의 마지막. 그쵸.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죠. 그쵸. 어, 그 매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네. 그쵸. 강 아래 깔려있는 진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누런 빛을 띠는 그 황하 주변에서 꼽힌 황하 문명. 자, 황하 문명 하면은 우리 중국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삼황, 오제. 예. 삼황 오제에서 그 오제 중에서 마지막 두 임금. 요임금과 순임금이었죠. 요는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뭐라고 불렀어요? 선, 양, 그쵸. 그 순임금은 치수를 잘했던 우한테 임금 자리 또 물려줬죠. 뭐라고요? 두 글자로? 선양했죠. 근데 우는 자기 이제 또 뛰어난 개라는 사람한테 임금 자리를 선양하려고 했는데, 우가 죽었을 때 그 개라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의 아들을 따라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의 아들이 그때부터 임금 자리를 이어갔는데 이걸 세습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가 다스렸던 땅이 하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한다? 하나라. 하나라는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은 남아 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라 때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진 유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전설 속의 왕조죠. 하나라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조가 무슨 나라예요? 상나라죠, 상나라. 그쵸? 자, 상나라가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상나라 마지막 수도 이름이 은이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나라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불러요? 은나라라고도 불리죠. 원래 은나라도 전설 속의 왕조 하나라처럼 그 밝혀진 게 없는 그런 왕조였는데 은나라 때 유물이 하나 발견되죠. 예, 거북이 등이랑 배껍질에다가 그렇죠.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이게 역사 속으로 넘어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은나라 마지막 폭군 주왕 기억나죠? 주왕과 달기. 막 사람을 막 구리기둥에 막 기름 바른 다음에 아래 불 펴놓고 건너게 해서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죠. 사람 고기로 막 포를 뜨고. 자, 그러다 결국은 그 민심을 잃어버리고 주나라 무왕한테 토벌당했죠. 자,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뒤를 이어서 어느 나라? 주나라가 등장을 하죠. 주나라는 넓은 중국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상나라를 무너뜨렸던 공신들 71명한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했죠. 이걸 무슨 제도라고 불러요? 봉, 봉건제도라고 부르죠. 자, 상나라 주왕이 하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이제 주나라 무왕이 대신한다. 천명사상으로 중국을 다스렸고, 자, 그런 차원에서 주나라는 왕을 하늘의 아들이라 해서 뭐라고도 불렀어요, 두 글자로? 하늘의 아들? 네, 천자라고 불렀죠, 천자.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공신들한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라고 할 때 청동 술잔을 줬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다섯 등급으로 자, 그 공신들을 나눴다 그랬죠. 이거를 등작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공, 그 아래 후, 그 아래 백, 그 아래 자, 남. 이렇게 5등급으로 그 공신들 등급을 구분해서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이걸 봉건제도라고 했죠. 근데 그 공후백자남 중에서 후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공후백자남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제후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제후가 다스리는 땅도 워낙 컸기 때문에 제후는 또 자기 땅을 대부들한테 나눠줬죠? 또 대부도 땅을 받았는데 대부는 자기 땅을 누구한테 나눠주진 않고 그래도 그 땅도 넓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에게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이제 봉건 제도였죠. 자, 그러다 주나라가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정치를 못하는 여왕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여왕이 정치를 너무 못하고 그 술이랑 여자에 빠져 살아가지고 주나라 사람들이 그 여왕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여왕의 동생 두 명, 예, 주공이랑 소공 이 두 명이 정치를 잠시 동안 대신해요. 그래서 13년 동안 주나라에는 임금이 없었어요. 자, 임금이 없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어요? 공화라고 불렀죠?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 공화국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주나라에서는 이제 정치를 잘 못하는 왕들이 연거푸 등장하다가 주나라 유왕이라는 왕이 포사라는 여인을 끼고 또 정치를 제대로 안 했죠. 자, 포사가 예뻤는데 잘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 포사를 웃게 하려고 비단을 찢는다든지 그 봉화를 껐다가 켰다가 막 반복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봉화가 되게 중요한 연락수단인데 시도 때도 없이 껐다 키니까 자, 봉화를 진짜 필요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더니 제후들이 도와주러 오질 않았죠. 자, 그래서 주나라 서쪽에 살던 융족. 자, 그 주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 같은 융족이죠. 그래서 견융이라고 불러요. 그 견융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주나라는 그 견융한테 수도를 뺏기고 그 유황과 포사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주나라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 시기를 동주시기라고 하고, 그럼 수도를 옮기기 전에 주나라는 무슨 주라고 불러요?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주라고 불러요. 거기까지 저번 시간에 봤어요. 자, 112쪽으로 가서 이제는 우리 저 페르시아의 역사를 좀 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익숙한 그림이 좀 나왔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 사이에서 시작된 문명, 무슨 문명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른다고 그랬죠. 먼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중동이라고도 부르죠. 또 뭐라고도 불러요? 근동. 서양인들 입장에서 가까운 동쪽이죠.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서쪽에 있는 아시아라 그래서 서아시아라고도 부르죠. 자, 그리고 이 지중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동부 지중해. 그리고 해가 뜨는 곳이고 기원이라는 곳에서 오리엔트라고도 부르죠. 자, 이 지역은 산이 많아요?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죠. 그거 두 글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슨 지형? 개방적 지형이라 그랬죠. 개방적 지형인데 여기 농사가 잘 된다 그랬죠. 땅이 비옥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탐내는 나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왕조 교체가 어떻게 됐다? 자주 일어났단 말이에요. 왕조 교체가 잦았다는 건 전쟁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흩어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가 반복이 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 한 달 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자, 이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망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자, 유력한 세계의 정치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데, 자, 먼저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있어요. 히타이트는 과거에 하티라고 불렸어요. 하티. 자, 이 히타이트의 특징,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영역이 꽤 넓죠. 넓은 영역을 차지했죠.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제 무기를 잘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티들이 유목민족이라서 이들은 말을 잘 탔어요. 전차를 전술에 잘 활용을 했다. 히타이트.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현대에는? 튀르? 예, 튀르키. 여기가 터키잖아요. 여기 무슨 아시아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라고 하죠.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그 히타이트 아래에 자, 여기 지금 페니키아라는 나라 보이죠? 자, 페니키아라는 말은 여기 지금 이 현대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레바논 위에. 페니키아란 말은 시리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있는 나라 시리아인데 이 페니키아 하면 시리아인들의 후예. 어, 그러니까 시리아의 조상이 페니키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페니키아는 지금 바닷가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 흑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네. 자, 그리고 페니키아는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역할 때는 잊어먹지 않게끔 다 기록을 해야 되죠. 네. 자, 이들이 기록했던 그 문자를 그 표음 문자라고 부르는데 그 표음 문자가 오늘날의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됐어요. 좀 이따 표를 같이 볼 거예요. 네. 자, 이 페니키아. 그리고 페니키아가 나중에 이 아프리카 북부에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물건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또 이렇게 상거래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무역을 자주 하는 이 그 곳에다가 조그만 도시를 하나 건설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만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여러 가지 그 무역 물건들이 모이게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도시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카르타고라는 도시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페니키아가 아프리카에다 건설한 식민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요? 카르타고라는 도시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헤브라이라는 나라 보여요? 헤브라이? 네. 이 헤브라이는 어, 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있었는데 대체로 여기 사는 사람들 종교는 여러 그 신들을 다 믿는 다신교가 많았는데 헤브라이는 헤브라이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었고 이 유대교에서는 신을 딱 한 명만 섬겨요.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유일신이 그쵸. 얘네 말로 하면은 야훼. 그 야훼를 자,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네. 자, 이 유대인들의 나라 헤브라이. 네. 우리 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네. 근데 유대인 중에서 그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자, 매달려 죽으면서 이제 뭐 죽은 지 장례를 지낸 지 사흘 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뭐 이런 전설이 또 내려져 오면서 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여기는 새로운 종교가 또 탄생하게 되죠. 그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트교. 예수를 이제 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 기독교라고도 하죠. 근데 아직은 그 기독교가 태어나기 전이고 헤브라이는 기원전 10세기에 만들어진 나라다. 페니키아 12세기, 히타이트 기원전 15세기. 자, 히타이트 하면 강력한 이 철제 무기와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따로 저 그림을 실어놓진 않았지만 전차로서 유명했던 그 하티, 그 하티들을 히타이트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페니키아는 이 그 시리아 지역에 위치해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가 페니키아라 그랬죠? 그리스 로마 신화 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요
너희 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그쵸? 예. 자, 그 제우스가 바람둥이인 거 혹시 알아요? 예. 제우스가 바람둥이라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안 건드린 여자가 없죠. 예. 자, 근데 그 제우스가 요 페니키아 지역 왕, 페니키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아게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게노르의 큰아들이 카드모스였고, 예. 딸이 에우로페였죠. 에우로페. 이게 좀 두껍네. 네. 자, 그런데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가 예쁘다는 걸 알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혹시 알아요? 그쵸. 소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그 예쁜 소로 변신해가지고 에우로페 근처에서 알짱알짱 대면서 유혹을 하죠. 그랬더니 에우로페가 예쁜 소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소 위에 올라타죠. 그랬더니 제우스가 잽싸게 이 에우로페를 데리고 바다로 휘엄쳐 가버리죠. 자, 그리고는 요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에 제우스가 도착을 해서 에우로페랑 이제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사랑을 나누죠. 자, 근데 에우로페가 이제 크레타 섬에 먼저 도착하기 전에 이 아게노르 왕이 에우로페를 찾으려고 추격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우스가 이 뭐야 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유럽 곳곳을 막 도망을 다니죠. 에우로페 데리고. 자, 그래서 에우로페가 온갖 곳을 다 휘젓고 다닌 이 대륙을 이때부터 에우로페라고 불렀고, 에우로페 스펠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되죠. 이걸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유럽이라고 읽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유럽이라는 지명이 유래하게 됐다. 그 에우로페는 페니키아 왕 아게노르의 딸이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그래서 에우로페가 여기 크레타 지역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네. 그 큰아들이 이제 미노스라는 아들이었고, 그 미노스가 이 크레타 지역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노스는 나중에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 파시파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얼굴은 소인데 몸은 사람이었던 미노타우루스라는 반인 반수를 낳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 그 미노타우루스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건데 아무튼 그 에우로페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한다. 자, 근데 아게노르는 자기 딸 에우로페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카드모스한테 에우로페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카드모스가 에우로페 흔적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쏘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발칸반도에 있는 한 도시에 도착하는데, 자, 이 도시에서 결국은 이제 에우로페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대신에 이 도시를 다스리고 여기다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테베라는 나라예요. 자, 테베라는 나라를 세운 나중에 스파르타를 멸망시키고 그리스 세계를 잠시 동안 통일하는 이 테베의 시조가 누구로 알려져 있다? 카드모스, 아게노르의 큰아들이었던 카드모스로 알려져 있다. 자, 이건 아무튼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고, 이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으로 호케랑 지중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그 페니키아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도시가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예요. 자, 디도라는 여인이 이 지역에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착을 할 때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 어, 그 예, 소가죽을 이제 그 주면서 이 소가죽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지역에 땅만 주겠다고 디도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소가죽을 실처럼 얇게 얇게 이렇게 여미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가죽을 길게 늘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게 둘러가지고 여기 다 내 땅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만들어진 이 나라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 건설을 했어요. 자, 카르타고의 뜻은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 그 디도가 소가죽을 얇게 점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만들었던 그 작은 나라 카르타고가 점점 이 무역의 중심지로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페니키아가 망한 다음에도 카르타고는 살아남아서 이 아프리카 일대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패권을 놓고 자, 여기 티베레 강이라는 조그만 강에서 성장한 로마라는 나라랑 카르타고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 어떤 섬일까요? 예, 여기 있는 시칠리아라는 섬이죠. 카르타고와 로마가 이 나중에 시칠리아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포, 포에니 전쟁이다. 자, 여기서 포에니는 라틴어로 뭘 뜻할까요? 포에니는 페니키아를 뜻해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페니키아 전쟁이에요. 카르타고가 누가 세웠기 때문에 페니키아가 세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페니키아는 아까 무역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자,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부를 썼다 그랬죠? 그 장부 쓸 때 썼던 문자가 표음 문자라는 문자예요. 무슨 문자? 표음 문자. 자, 이 표음 문자는 막 뭐 이렇게 생긴 문자도 있고 하거든요.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이거? A가 되죠.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당시에 이제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다? 헤브라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무슨 언어? 헤브라이어인데 그렇게 안 부르고 보통 히브리어. 자, 이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라고 그랬죠? 자, 유대교의 유일신 야훼를 숭배하는데 이 야훼는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유대인들한테 선물도 줬지만 시련도 주고 여러 가지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성경에서. 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죠. 네. 자, 성경은 다 원래 히브리어가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라는 유대인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자기가 강조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는데 그 크리스트교인데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과 태어난 이후의 기록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성경에다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을 구약 성경, 예수 태어난 이후의 기록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는 성경으로 여기는 게 오로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자, 기원전 10세기에 요 유대인들을 이제 잘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로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부 지중해 지역은 그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그 탐나는 지역인데다 개방적이어서 전쟁이 많았고 왕조 교체가 많았다 그랬죠. 특히 여기 지금 잘려 있지만 이집트란 나라도 이 중동 지역이랑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이집트인들이 한번 여기를 쳐들어와서 자, 유대인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막 많이 잡혀갔고 천신만고 끝에 이 모세의 인솔하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네. 자, 우리 창세기 다음에 혹시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출애굽기라고 들어봤어요? 애굽기. 이집트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나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건데 애굽이 뭘까요? 애굽이 이집트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박해를 이제 피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여기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해 오죠. 예. 자, 이때 모세가 어느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예. 이 홍해는 왜 홍해일까요? 너희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요 그리스 세계에 아까 테베라는 나라 잠깐 얘기했는데 미케네라는 도시도 좀 있었어요. 이 미케네라는 도시의 시조가 페르세우스라는 그 사람이에요. 네. 이 페르세우스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그 눈빛을 보면은 돌이 돼버리는 그 메두사 들어봤어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쳐버리죠. 그 다음에 메두사의 목을 무기로서 가지고 다니죠.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러다 적들이 나타나면 그 메두사 머리를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자, 여기 이집트 아래 에티오피아라는,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공주가 안드로메다라는 공주였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안드로메다가 공주인데 이 그 바다 괴물한테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페르세우스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자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힐 뻔한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고 안드로메다를 잡아먹으러 온 바다 괴물을 죽여버렸죠. 예, 메두사 머리를 보여준 다음에 자 죽여버렸더니 그 바다 괴물의 피가 이 바다에 흥건히 막 이렇게 뭐랄까 퍼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바다 색깔이 빨갛게 됐다. 그래서 이 바다는 레드시 뭐라고 불린다? 홍해라고 부르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로 잡혀갔던 모세와 유대인들이 그 모세가 홍해를 갈라버리죠. 갈라가지고 다시 자기들 살던 지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헤브라이 왕국을 세우는데, 모세 이후에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또 지도자. 이 지도자는 원래 양측이었어요. 그죠? 양측인데 자기보다 덩치가 한참 컸던 골리앗이라는 거인. 네, 블레셋의 영웅이죠. 여기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혹시 보여요? 이렇게? 이 강이 요단 강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네.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요 나라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자, 어, 그리고 여기 요르단과 요 일대, 요르단 서쪽에 살고 있던 요 가나안 지역에 원래 그 저기 유대인들이 살았다가 이집트로 아까 잡혀갔다 그랬죠. 이집트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봤어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인? 이 블레셋이 요즘에 우리말 번역하면 뭘까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목민족인데 자,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여기는 원래 우리 고향이야.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임자가 없어서 우리가 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임자지. 자, 이래서 기원전 10세기부터 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치열한 갈등과 대립 전쟁이 있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죠? 기원전 10세기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3000년이 된 거죠. 기원전 10세기부터 지금 2025년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함부로 너희 못 가요. 네. 막 예루살렘 선생님 친구가 신혼여행으로 이번에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이번에. 예, 이란이랑 또 전쟁 있고 팔레스타인이 또 여기 안에서 또 내전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가기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자 지도자가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있었죠. 자,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양측이면서 아주 야무지고 뛰어났던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쓰고 이쪽에는 뭐라고 읽어요? 다윗이라고 읽죠. 예.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예, 머리를 이제 으깨 버린 다음에 목을 쳐버렸죠.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제거했죠.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 아들 지혜로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요 헤브라이 지역을 다스리게끔 했죠.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뭐 두 여인이 그 아기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갓난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 두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지라고 하죠. 엽기적인 놈이죠. 네. 그랬는데 친엄마는 차마 그 아기 반으로 잘라서 둘이 나눠 가지라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냥 아기를 주라 그랬죠. 솔로몬이 네, 아기를 포기한 그 여인이 친엄마인 걸 대번에 알아챘다고 하죠. 자, 아무튼 그 지혜의 상징 솔로몬. 자,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헤브라이라는 나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잃은 다음에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눠졌다가 이 유대와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지금은 저기 지도에 잘려 있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수르라고 나와요. 들어봤어요, 혹시? 아수르. 이 아수르인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양이나 말 같은 거 기르는 유목민이었는데 얘네들도 철기 그리고 전차 이런 기술들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자, 교과서 표현대로 하면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이 아시리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역을 평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이 문명 수백 개, 수천 개의 알 수 없는 그리고 알고 있는 여러 왕조들이 흥하고 망하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자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됐죠. 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수많은 그 민족과 왕조 국가들이 아시리아로 통일이 된 거예요.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 강력한 무기,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 히타이트랑 비슷해요. 그리고 전차를 전술에 잘 활용했다는 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리아는 나머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일할 수가 있었다. 그쵸. 자, 이 아시리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은 뒤에 그림 나와 있어요. 이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이름 특이하죠? 아, 뭐라고요? 아슈르 바니팔. 자, 근데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죠? 그죠?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점토판이거든요? 이 점토판에다가, 어, 이 지역 사람들이 썼던 문자 무슨 문자죠? 쇠, 네, 쇠기 문자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점토판을 한 곳에 모았어요. 얘네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네베라는 곳이었거든요. 이름 특이하죠. 자, 이 니네베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점토판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자, 이게 최초의 라이브러리, 뭐죠?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아슈르바니팔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다가 그 점토판을 모아서 만든 지식의 보물창고라고 불렸던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네, 니네베에 있었던 도서관, 라이브러리. 자, 아시리아는 이렇게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 면에서 뭐 무기도 잘 다루고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좀 넓은 지역 여기 보면 아시리아가 다스리는 지역이 꽤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길을 만들어 놓고 어,
왕의 소식을 그 길을 통해서 막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금방 망했어요. 왜 금방 망했을까요? 왕이 일찍 죽어서. 자, 요거를 테라미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리아의 통일과 네. 이디안 왕, 두바가란 왕, 그스레 왕, 아시리아의 왕, 주단세리의 왕, 방수의 왕, 시리아의 최세한 왕, 이쪽의 인류, 아흔 집에서 난까지를 지배하고 있다. 자뻑이 좀 있죠.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 이 아슈르 바니팔의 후손이었던 아슈르 나시르팔 2세. 자, 여기 또 적의 시체가부터 신영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성벽을 뭘로 장식했대요? 적들의 머리로 장식을 했대요. 그리고 설마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끔찍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뭐 자기에게 적대하는 세력이 있거나 혹은 정복한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죽이고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나라는 쳐들어가서 그 나라 무덤을 도굴한 그 나라 왕의 무덤을 이렇게 도굴한 다음에 거기 왕의 해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해골을 이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 불질러 버렸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는 한때 이제 그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해서 강력한 위세를 뽐냈지만 자, 신약이 마저 읽어보세요. 정복 지역 주민들을 주민들을 가혹해 통치하여 나라를 인도하는 그렇죠. 너무 가혹하게 통치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질 않고. 자, 그러다가 결국 금방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이 지역이 리디아,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이렇게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특히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 좀 보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함무라비 왕 배웠죠?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8세기에 그 아카다인들을 중심으로 세웠던 나라가 바빌로니아였는데 그 함무라비 왕의 후예들이 지금의 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변의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세웠던 나라가 신 바빌로니아예요. 그 바빌로니아 왕국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이 신 바빌로니아가 한때 꽤 그 큰 나라여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또 잡아다가 바빌론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유대인들이 이번엔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으로 끌려오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빌론 유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수가 뭘까? 수. 수. 수박할 때 수예요. 네. 바빌론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가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네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신바빌로니아에서 유대인 사람들을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안 보내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불만도 많아지고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막 부렸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사람. 그러다가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조가 된 이 나라. 자, 이 나라가 어, 아케메네스가 시조가 돼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자, 원래 요 지역을 파르사라고 불렀어요. 이쪽 언어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파르사. 자, 나중에 너희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여기 와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르사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여기는 파르사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여기 지금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데 혹시 들어봤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죠?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그 소, 말, 양 이런 것들 이제 기르고 목축하면서 이동해서 살던 아리아인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자, 아리아인들이 여기 지금 지도에는 잘려 있는데 자기들 여기 그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인더스강이란 강 기억나죠? 인더스강에 있던 인도인들을 여기서 몰아내고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이 지역으로도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동안 아리아인들이 세력을 떨치는데 그 아리아, 네, 이응 리을이죠? 여기서 어떤 말이 유래했냐면 이란이란 말이 유래해요. 자, 고대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은 원래 이제 이쪽 말로 하면 파르사라고 불렸던 지역이고 파르사를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페르시아란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리아인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라고도 불렀다고요? 이란이라고도 불렸다. 아리안, 이란 이렇게 불렸다. 알겠어요? 너 이란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네. 자, 이 페르시아는 지금 영토 보면 어때요?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크죠? 자, 먼저 지금 페르시아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은 어디예요?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지금 여기 아시아의 끝이 이 소아시아인데 터키죠. 이 소아시아에서 바다 건너가면 여기 마케도니아 있고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스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에우로파가 다녔던 여기 어디예요? 유럽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검은 대륙, 북아프리카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자, 페르시아는 세계 대륙에 걸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예요. 아시아, 유럽, 그리고 어디? 검은 대륙? 아프리카까지. 자,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조 아케메네스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키루스 2세라는 군주 때문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팽창시키고 키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키루스 2세, 키루스. 성경에는 키루스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올까요? 고레스라고 나와요. 번역이 좀 이상해요. 자, 고레스. 근데 아까 우리 그 유대인 얘기를 잠깐 했죠. 유대인들이 신바빌로니아한테 점령당한 다음에 바빌론으로 잡혀갔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바빌론 유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그 바빌론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괴로워했는데 마침 그 신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멸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키루스 2세가 자, 이 바빌론을 장악한 다음에 바빌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다 풀어줘서 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키루스 2세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페르시아의 왕인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는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믿는 나라예요. 조로아스터는 이쪽 그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하면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쓰거든요. 짜파게티 뭐 이런 거 아니다. 네. 자, 짜라투스트라는 그 짜라투스트라는 말을 영어로 이제 옮겨 쓴 게 조로아스터예요. 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뭐를 숭배했을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숭배했어요. 불을. 그래서 이 종교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배화교라고도 불러요.
무슨 종교? 배는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都是非常是以价值了。 그쵸.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자, 아무튼, 이때 키루스 2세가 바빌론에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악마라 그래서 다 배척을 하는데, 유독 이 고레스만큼은 하나님이 내려준 천사라고 막 칭찬을 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페르시아는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OX? X. 앞에 아시리아와는 달리 잘해주고 풀어주고 느슨하게 대우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자비를 베푼다. 관용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정복한 지역 주민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뭘 베풀었다? 자비. 뭘 베풀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예전에 그 전래동화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 나그네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나그네 옷을 그 어떻게 벗길지 그 햇님이랑 바람이 내기하잖아요. 바람은 그 나그네 옷을 어떻게 벗기게끔 해요? 바람 막 세게 불어가지고 벗기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옷깃을 이렇게 여몄죠. 그죠? 자, 근데 햇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덥게 해서 벗게 만들었죠.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햇볕 정책, 이 세금도 조금 거두고 정복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정을 해주면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대제국 건설할 수 있었어요. 그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 누구였다? 키루스 2세였다. 키루스 2세는 페르시아의 시조는 아니고 시조는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메네스가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하나 얘기 알아둘게. 여기 지금 쭉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잘려 있는 반도거든요.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뭐라고요? 사막. 네. 사막인데 여기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석유가 나와요, 석유. 네. 여기 살던 민족이 아랍 쪽이에요, 아랍 쪽. 자, 그래서 아랍 쪽이 사는 반도라 그래서 무슨 반도? 아라비아 반도라고. 여기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혹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들어봤어요? 네. 왕족, 그 성이 사우드예요, 사우드.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죠. 자, 여기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해봤자 그렇게 이득이 많이 안 되는 땅이라서 오랫동안 여기는 그냥 약간 버려져 있다시피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 사막에서 그래도 그 물 나오는 거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그 오아시스 주변에 여전히 시족, 부족 생활을 하는 좀 문명적으로 좀 뒤떨어진 그런 그 민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사막에서 안 지치고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 있죠? 낙타가 있죠? 여기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낙타 등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이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이 낮에는 말도 못하게 덥죠? 밤엔 어떻게 될까요? 엄청 춥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덥고 추운 것이 반복되는 이곳에서 혼자서 이 넓은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위험하죠? 식량도 떨어지고 길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같은 거 사고 팔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무리대, 상인상, 무슨 무역? 대상무역. 나중에 나올 건데 이 홍해 주변에 오아시스가 비교적 좀 많이 이제 나오는 곳에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메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슬람교라는 종교 들어봤어요? 예. 기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예요? 메카죠, 메카. 예.
그렇죠. 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메카죠. 네. 자, 그래서 그 페르시아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키루스 2세까지 얘기를 했죠. 키루스 2세가 이렇게 페르시아를 많이 키워놓고 죽어요. 그런 다음에 키루스 2세의 자식이었던 다리우스 1세. 그리스어로는 다레이오스라고도 써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에요. 다리우스 1세는 이렇게 넓어진 땅덩어리를 잘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왕의 명령이 잘 전달이 돼야죠. 지방으로. 자, 그러려면 뭐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길이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왕의 사자가 왕의 사신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을 왕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려면 왕이 막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말 잘 듣는 관리들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관리들을 보내는데 그 관리를 총독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독. 총독을 이쪽 페르시아어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트라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트라프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죠. 이 사트라프들이 지방에서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트라프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관을 파견하는데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사트라프 총독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을 보냈다. 자, 다리우스 1세의 그리고 여기 뭐 나온 김에 페르시아 문화의 그 특징은 특산품이 금, 은, 유리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세공품들 이런 것들이 특산품이었고 자, 이 귀족들 혹은 왕이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황금 술잔 여기 보면은 사자에 뭐가 달려있죠? 여기 지금 날개가 달려있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유적이나 유물들을 살펴보면 뭐 황소나 아니면 사자나 혹은 사람 얼굴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개 달린 모습 그런 어떤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나 나오면은 페르시아 지역 문화재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이게 네. 이집트라든지 해서 그리스에서도 발견되는 스핑크스 들어봤죠? 네. 스핑크스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페르시아의 문화재 하면은 이 황금과 그리고 은, 그리고 유리 세공품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리우스 1세가 자, 페르시아를 잘 다스리는데 요 지역이 탐이 났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요 그리스 지역을 치려고 자, 요 지역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쳐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호시탐탐 두고 봤어요. 자, 여기 그리스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조그만 이런 도시들 보여요? 이런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 폴리스에서 요 바다 건너 요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자기들 식량 공급하고 무역할 수 있는 기지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선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오니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오니아. 자, 이오니아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건설한 도시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랑 친하게 잘 지냈겠죠. 무역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영역을 넓히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오니아 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자꾸 세금도 걷어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니까 싫었겠죠. 그래서 이오니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페르시아는 이거를 진압하러 군대를 보내는데 아테네가 이 이오니아 아테네라는 조그만 도시가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생겼죠. 어? 우리 땅 지금 반란 일으킨 거 진압하는데 니네가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다리우스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러 군대를 보내요. 자,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